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종가 기준으로도 3,030포인트, 3,000이라는 자리대, 이제 앞자리 자체를 바꿔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 자체의 흐름이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일부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나 금융투자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3천이라는 자리대 넘어왔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솔직히 저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수 자체가 국내 증시가 향후 갈 지수대를 비하면 3천이라는 자리대는 실제로 잠깐 거쳐가는 정도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밸류적인 부분도 다시 재평가 받는다 이런 것도 있고 지수의 이제 전망 자체를 다시 많이 수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지수 마감이 3,031포인트, 장중에는 3,050포인트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14%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거래대금은 27조, 여전히 많은 거래대금을 나타낸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의 증가한 부분이 사실 시총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강하다 되는데 최근 들어서의 어떻게 보면 딱 1월달 올해 들어와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시총 상위 비중 규모 자체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상승 탄력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다는 부분이 거래 대금의 증가를 같이 나타내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어저께 1,1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1조가 넘는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 됩니다. 매도가 아니라 매수입니다. 근데 이 매수에서 프로그램 금융투자를 중심으로가 1조 6천억이라는 대규모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 전체적으로 상승 업종이나 종목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도 마찬가지로 2%라는 강세를 보이면서 411.8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여전히 매도세가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누적 매도가 21,500개까지 확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의 흐름 자체가 선물이 지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수의 강세란 부분이 선물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의 누적 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현물 시장, 즉 지수의 강세가 선물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됩니다. 베이시스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되죠. 그래서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소폭의 강보가 어저께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한 금융투자에서의 매수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00포인트나 라인대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이제 어제 장중에는 보합권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1월 달이 들어오면은 코스닥이라든지 성장주에 대해서 1월 효과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현재까지는 1월 효과란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거래소 쪽의 재평가 이쪽에 더 무게가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닥 역시 거래대금이 18조 나타났고 어느 정도 동방 상승하는 흐름은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4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2천억 가까운 매도를 했다 됩니다. 자, 3천 시장 3천이라는 자리대를 이제 앞자리에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3천이라는 마디 지수를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라인대를 굉장히 쉽게 넘어갔다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3천원 시장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인데 우선은 차트적인 부분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올해 어저께까지가 4거래밖에 안 되는데 4거래 동안에 5.5%라는 급등이 쌓여졌고 실제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해가지고 상승이 이제 11%라는 상승이 약 9거래 동안 나타났기 때문에 하루 평균 1%가 넘는 상승이 계속해서 지수가 이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이란 부분은 맞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부분은 과열이 맞는데 실제로 과열이 나타났다 해서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만큼 더 강세에 뛸지 조정을 받을지 쉽게 예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깡센클럽을 운영하면서 이제 투자자를 했을 때 항상 매주 지수 밴드를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지수 밴드 설정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수대이기도 하고 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세기 때문에 판단 자체 역시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업종별로 가는 것이 현재는 가장 좋다는 관점도 동일하다 그런데 우선은 밸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밸류적인 부분에서 트레이닝 PBR 이 부분이 1.23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증시 자체가 선진 증시라든지 신흥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자산 가치로 볼 때는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낮았던 그런 증시였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소폭의 재평가를 받고 있다 정도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12개월 포워드 퍼 같은 경우 14%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역시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윗자리가 더 크게 열리고 국내 기업들 실제로 시총 상위 대형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기존의 사업에다가 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평가 받는 것이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더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평가를 할 때 기존의 국내 증시는 항상 할인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현재 증시하고 안 맞는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의 종목들에 대한 목표 주가가 사용되거나 또는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몇 가지 지표를 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버핏 지수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 증시의 시가총액과 GDP 전체 총액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미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올라왔다 해서 과열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식 중에서 이 버핏 지수 같은 경우는 초과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유동성이라는 측면 국내가 사실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그동안 시장에서 증시로 유입이 안 됐을 뿐이지 부동산이라든지 대기성 자금은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증시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8년도 같은 경우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때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2000년대를 확연하게 넘어갔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체 M2 통화라고 해서 시장에서 현금성 자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시가총액의 약 90%까지가 유동성이 증가를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약 76%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유동성이 굉장히 더 많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동성 비율이 낮다는 부분은 예전의 수준만큼 올라간다면 지수를 그렇게 계산할 때는 3,500이 또 적정 주가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분명한 것은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과열이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꺾이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뭐 옆으로 행보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꼭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는 과열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많이 올라갈 자리가 풍부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반대로 단기적인 흐름에서 얼만큼 중간에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 이거를 잘 회피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1조 7천억이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왔던 것이 바로 12월 9일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때는 배당 투자로 들어왔던 케이스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많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러면 금융투자에서의 물량 자체가 그 어떤 쪽에서 들어왔느냐 배당으로 들었던 물량은 사실 배당 기준일, 배당 락일 이때부터 물량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 투자로 이제 다시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자금이 들어왔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2020년 이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이제 배당으로 저희 5조 이상이 들어왔었고 2월 만기일까지 해서 그 부분이 대부분 소화를 했었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보다 약간 부정적인 부분, 기술적 반등 이 정도만 계속해서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베이스 자체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줬었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물량이 약 5조 9천억까지 배당 투자 들어오기 전까지 나갔던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 대규모 들었던 물량은 작년에 베이시스 악화에 따라서 거의 6조 가까이 매도가 되어있던 물량, 이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4조 정도가 가능하다가 되는 거고 반대로 12월 9일부터 시작해서 배당 투자 들어왔던 물량이 약 4조 1천억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다가 이제 어제 들어온 부분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약 2조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로그램 쪽에서 작년에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4조 그리고 연말 배당으로 들어왔던 부분에서 나가지 않은 물량이 2조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프로그램 쪽에서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2조 정도 된다. 이 부분이 베이시스가 강세가 유지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배당 투자가 들어오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외인들은 실제로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때부터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매도를 만기 이후에 12,000계약까지 순매수했던 선물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매도를 해서 약 2만 1,000계약 정도 순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은 약 3조 3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선물과 동시에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었다고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만기일날 전후로 해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배당 기준 이후부터 약 2조 정도를 매도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5조 이상을 매도를 했다고 되죠. 그러면 이런 흐름이 잡혔을 때 예전 같았으면 시장 자체가 상승이 못 나오고 하락 쪽에 대부분 떨어진다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안 됐다고 되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만들려 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개인들이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던지는 물량 다 소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가 안 밀리고 상승한다 이게 나타났었고 그 외적 쪽에서 강세되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자주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그 흐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업종별 종목별로 대형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자체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되죠. 그래서 중국의 3대 통신사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그러다가 하지 않겠다, 다시금 폐지하겠다, 약간 번복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이 당선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 부분을 중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시대가 종식이 된다 이런 관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승세를 이어간다 됩니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중국 연기금에서 대규모로 주식 비중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중국 증시 역시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국내 시장에서 장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0.8% 정도 그리고 S&P가 0.6% 정도 선반영 했었다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다우지수가 0.69%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 2.5% 정도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블루 웨이브가 확정되면서 다우지수가 급등하고 추가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하고 급등하면서 결국 키 맞추기를 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확정이 되었죠. 블루 웨이브가 진행됐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향후 정책에 대한 모멘텀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친환경 업체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강세가 이틀 연속 이어진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제 우려했었던 빅테크 같은 경우가 경기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서 빅테크 관련 역시도 강세에 뛰었다 됩니다. 근데 빅테크라는 쪽은 실질적으로 밸류가 굉장히 비싸고 그 앞전에 성장주를 끌고 왔었던 그런 쪽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실적은 역시 좋은 쪽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적 시즌을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역시도 미증시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부 목표 주가를 뭐 810불까지 올려줬었다. 이게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왔던 얘기인데 810불 선을 올라타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빅테크가 강세되었고 반도체라든지 금융산업재, 헬스케어 대부분이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반대로 통신이라든지 그 외적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방어주 쪽에서는 약세를 보여줬다 되고요. 변동성 지수는 10% 급락하면서 22.3으로 25선 이하로 좀 내려왔다 됩니다. 근데 유가는 소폭 강세에 이어졌고 MSCI 코리아 인덱스도 1.8% 정도 강세에 뛰었다 되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약세가 나오지 않는다 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약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일부 되어간다 이렇게도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변동성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역외 환율, 원달러 환율에서 역외 환율에서 1,095원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 건지 아니면 차익 실현 좀 더 확대하는 여건이 될 건지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미증시 보도록 하죠. 미증시 자체가 채널 세경 패턴의 하단 자리대를 계속해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S&P가 상단에 넘어갔다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속해서 약세를 붙던 미증시가 S&P가 1.27% 정도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세경 상단을 돌파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연장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 됩니다. 반대로 나중에 조정이 떨어질 수 있다. 양쪽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확연하게 안정권을 보여준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연장 쪽으로 무게를 좀 더 잡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해서 1.39%.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초 대비해서 다우라든지 S&P 나스닥 모두 힘맞추기를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 자리에서 나스닥은 우선 걸렸다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3대 지수 모두가 신고가를 보여주긴 했지만 투사라인 때 상단 자리 때 걸린 모습과 살짝 넘어간 모습 이 정도를 보여줬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죠. 그러니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11월 말부터 해서 약 42% 정도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자체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한 증시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변동이 없고 재평가 역시 이어진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각도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채널 패턴의 이각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단 자리를 넘어갔다가 내려왔다 이게 반복이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가파른 각으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추세 자체를 새롭게 만들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으로 전개된다 됩니다. 그래서 가파른 상승이라는 부분이 그만큼 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조정이 나올 때도 상대적인 조정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지수 자체가 2%의 상승을 보여줬고 대형과 중소형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이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왔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오히려 배당락 이후에 하락 반등을 못했었던 금융 쪽이라든지 통신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약했으니까 올라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산업재, 경기 민감이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졌다 되죠. 반면에 이제 성장 쪽이라고 하는 쪽과 그리고 국내 내수 소비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인 약세가 소폭 나타났다가 됩니다. 자, 바로 수급을 보도록 하죠.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주를 중심으로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가 하나금융이라든지 KB금융이라는 신한지주 많이 샀고, 그다음 화학 쪽, 그러니까 이제 시크릿컬 업종, 그러니까 바이든의 정책적인 부분이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역시 동반 매수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그다음 현대글로비스 역시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 모멘텀 역시 같이 받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여전히 삼성전자 매도가 나가긴 했지만 매도 규모가 좀 축소가 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미국에서 빅테크 관련된 규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LG전자 시총 상위 매도하는 모습 일부 나타났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에서는 뭐 어저께 프로그램 쪽에서가 1조 6천억이 넘게 들어왔으니까 웬만한 대형 쪽은 다 물량이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위에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2조 들어왔으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총 상위로 매수가 들어왔다 된다. 삼성전자가 많이 들었고 SK 같은 경우가 뭐 수소 관련된 신규 사업에 따라 모멘텀 추가로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인지 LG와 하이닉스, 이마트, KB금융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이제 오스코테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그 외적으로는 크게 매도하는 물량이 없었다는데 시총상에서 네이버라든지 KTNG 이 정도가 매도가 나왔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작거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소폭 매도 물량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시장에서 1월 효과 워낙 기대가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락이 끝나자마자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코스닥 지수였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올해에는 상승률이 현재는 2.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승률 자체가 거래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재 좀 낮은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상승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면 개인들이 이제 움직인다 자체가 시장에서
대형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 거래소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의 매기가 좀 약해졌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단 자리대를 계속해서 올라타면서 어제는 장중에 약간은 이제 강보합선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다음 주 세스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 우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 자체를 뭐 긍정적으로 했다. 다만 시간으로는 그렇게 강한 상승은 나타나지 못한다 되고 현재는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했겠죠.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원래는 이제 지난달 중순까지는 컨센서스 자체가 10조 3천억 정도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지면서 9조 3천억 정도로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이 부분을 충족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차익 실현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쪽은 물게 실릴 거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증시가 블루웨이브와 재정정책 모멘텀 이게 다 들어온다. 이게 시크릿과 국내에서 소재 산업재, 금융, 친환경 수출주, IT와 자동차 운송까지 해서 다 모멘텀 받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업종별 종목별로 너무나 올라갈 게 많고 재평가 받을 것도 상당히 많은 것이 올해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빅테크 같은 경우는 규제 우려와 세금 인상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빅테크가 강세 뛰었다도 결국은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신흥국 국내를 비롯해서 매력이 더 높다는 부분도 동일하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세스가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증시에서의 어닝 시즌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이벤트,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것들은 다 끝났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셔야 되고 국내 증시 자체가 3,000포인트이지 안착하느냐 이 부분에서 등락을 볼 거냐 이 정도가 됐을 것 같고 재평가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단기 과열이라는 부분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시총 상위 경기 관련주가 상당히 시장에서 모멘텀 많이 받고 순환을 보인다 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종목과 업종에 신경 써야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제가 지수 밴드 자체에 대해서 확신하게 가지면서 밴드 자체를 설정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반 비중으로 가자는 관점 이것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해 시작해서 오늘이 5거래일째인데 국내 증시 쉴 줄 모르고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강세 뛴 거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시장 굉장히 깁니다. 이제 첫 발을 디뎠을 뿐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